자, 다시 우리 개념생. 그럼 뭐야? 나이트생이요? 잠시만. 이걸 왜 부제를 이렇게 합쳐놓으셨어? 잠깐만, 책 잠깐만 보고 있어요. 읽어봐봐 한번. 프린트는 맞아요. 내가 또 잘못 가져. 자, 가봅시다. 미안합니다. 야, 적기 전에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거 적었으면 진짜 아찔하네요. 적읍시다. 자, 우리 집합부터 하나하나씩 내용 정리할 테니까 다시 맨 앞에다가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우리 일단은 집합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집합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집합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모임 같은 개념이에요. 모임. 우리 지금 요 반이 모이고 어떤 반도 모이고 모이는 형태들.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런 모임이랑 집합은 조금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점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면, 야, 너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확실해. 야, 여기 있는 너는 못 들어가.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룹이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질 못하는 그룹들은 그냥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임, 이런 형태들로.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모아놨다 칩시다. 그죠? 그럼 박서준 들어갈 수 있어? 있어? 박서준? 물론 저는 이제 뭐 아이돌 이런 거까지는 않아요. 왜냐면 괜히 또 한번 막 했다가 예전에 엑소 팬들이 막 울었어갖고 학생들이. 박서준 잘생겼죠? 우리가 봤을 때 잘생겼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동양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잘생김 모임이라는 형태의 그룹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그죠?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나도 큰 편이거든.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커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 대희도 있고, 그죠? 키 큰 사람들이 다른 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농구 선수 옆에서는 또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키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비슷한 모임인데 키가 18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러게 되면 180 이상인 사람들은 쭉 거기에 모일 수 있겠죠. 나는 안타깝게 180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해돼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으면 집합, 구별이 될 수 없으면 그냥 그룹,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집합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이 분명하다. 자, 용어를 조금 써주시다. 자, 그 대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이게 수학적으로 보시면 밑줄 쳐봅시다.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용어에서. 그게 무슨 뜻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그 우리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오 너는 들어갈 수 있구나. 나는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나하나를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집합이고 그러지 못하면 그냥 모임이다. 그룹이다. 작은 숫자들의 모임. 서현이 집합이니? 작은 숫자들의 모임. 아니죠. 자연수들의 모임. 집합입니다. 그죠? 자연수들 1, 2, 3, 4 이렇게 들어가잖아. 0 들어가나? 0은 안 들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0은 못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겠다? 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 자, 1, 2, 3번 봅시다. 라이트셀 되게 참신하네요. 라이트셀을 구입한 사람들의 모임. 자, 구입을 했으면 들어갔겠죠? 구입을 안 했으면 안 들어갈 겁니다. 그 얘는 뭐예요? 집합이지. 27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이러면 27에 가까운 게 뭔데? 28은 가깝나? 27.5보다 멀잖아. 그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옆에다 써놓읍시다. 2번 옆에다. 얘는 그냥 그룹이에요. 수학에서도 얘를 그냥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이 있지. 그런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분명히 정해진다. 그럼 얘는 집합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되게 뭔가 너무 뻔한데? 라는 느낌이 돼도요. 이게 실제 문제에 나오면 이게 맞나? 헷갈리는 형태들이 좀 많다고. 오케이? 그런 형태들이 나왔을 때도 내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죄송합니다. 잘못하고 온 거 아니지? 응. 됐어? 자, 그런 식으로 집합을 내가 먼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집합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었어. 집합을 만들게 되면 이제 내가 그 집합 안에 뭔가를 집어 넣을 거 아니야. 남자인 집합 하면 정빈이도 들어갈 거고, 그죠? 제이도 들어갈 거고, 그죠? 누군 또 안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내가 들어가 있는 요 대상 하나 대상 하나 이런 대상 하나하나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원소. 오케이? 이 집합의 대상 하나를 우리는 원소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집합의 원소다. 우리는 M코드 학원의 집합이라는 오케이? 그 하나에 뭐가 되는 거야? 구성 요소. 원소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괜찮아? 그 이제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이런 원소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집합을 하나 설정을 했다 칩시다. 아니야. 자연수라는 모임, 자연수라는 집합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자연수에는 1도 있을 거고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1은 들어가 있는 거잖아. 0은 없어요. 보면 0은 없고 마이너스 1도 없다고. 그 얘네들 1, 2, 3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수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형태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속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가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학에서는. 1은 자연수 집합에 속해 있는 거죠. 0은 속해 있지 않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수학하는 사람들이 귀차니즘이 되게 심해요. 그래갖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다 뭘로 해? 기호를 하지. 야 더해 3 더하기 1 쓰면 되는데 뭘 이렇게 십자가 쓴다고 십자가면 아무튼 요거 그죠? 귀찮아서 하는 거거든. 루트 2 이게 원래 뭐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인 거지. 그래서 원래 여기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냐면 2라는 자그마한 숫자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도 쓰다 보니까 이거 쓰기가 귀찮거든. 그래서 지들끼리 뭐야? 없애요.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한다라는 말을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는 형태의 집합 안에 1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수학에서는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이런 기호. 이게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확하게 외웁시다. 자, 1이라는 자연수가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속한다. 오케이? 속한다. 0이라는 자연수는 0이라는 정수는 자연수라는 집합 안에 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벌써 내신 한 문제 끝난 거야.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오거든. 오케이? 뭐가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는 소리는 1이라는 원소는 집합 안에 뭐 해져 있는 거다? 들어가져 있는 거다. 0이라는 원소는 들어가져 있지 않은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럼 니들은 거기까지만 정리를 한다고. 근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예요. 구조. 결국 앞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은 뒤에 있는 부분에 속해 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결국 이 기호를 썼다라는 거죠. 이 기호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인지를 해야 되냐면 이런 기호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앞에는 뭐야? 원소인 거야. 오케이? 이런 기호를 자체를 이미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뒤에는 무조건 뭐야? 집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쓸 때는요 무조건 무슨 관계에서만 쓰느냐 별로 중요합니다. 써놔요 꼭.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만 얘를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잘 이해하세요. 이 관계랑 용어들이 중요합니다. 집합은 우리가 지금 F1 T10인가요? 응, F1 T10 아무튼 그 반은 집합이죠. 여긴 집합이야. 그지? N코드도 집합입니다. 우리 반은 N코드라는 집합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원소 하나하나가 아니야. 집합이죠. 우리도 그룹이잖아. 우리가 보통 그룹이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파트가 된다라고 해요. 부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우리 한국말로는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반은 N코드라는 학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관계랑 나는 M코드 학원에 속해 있는 거잖아. 저는 하나하나를 보면. 오케이?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할 때는 원소랑 집합 관계를 쓰고 집합이랑 집합에 대한 관계를 쓸 때는 요 기호를 쓸 수가 없다고. 그럼 너네들이 이제 이런 기호를 썼어? 그럼 앞에는 무조건 뭐구나? 원소구나. 뒤에는 무조건 뭐구나?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원소랑 집합에 대한 관계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 나와서 다 틀립니다. 또 이게 결국 문제로 나와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이랑 원소에 대한 관계를 알았어.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우리가 자연수라는 형태의 집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집합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대괄호를 써요. 아이고, 나도 대괄호 그냥 보통 이렇게 쓰는데 대괄호를 씁니다. 아니, 중괄호라 하죠. 중괄호 미안합니다. 오케이? 중괄호를 써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자연수라는 집합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연수라는 형태를 설명하는 거야. x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봐봐. 그 x는 뭐냐면 0보다 큰 x는 0보다 큰 정수.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 그럼 0보다 큰 정수 하면 1, 2, 3, 4 이런 애들이 되겠죠. 같은 거지. 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로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열해보면 알겠지만 일일이 나열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있으면. 원소가 많으면 일일이 적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건만 딱 이쁘게 줘갖고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좀 만들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야. 조건을 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를 결정하는 형태의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조건 제시를 해서 이 집합을 표현할 수도 있고 원소를 나열해서 직접 해서 나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편해? 이게 편하죠. 오케이? 조건 제시법 해봤자 0보다 큰 정도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가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구성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 만약에 자 조건 제시법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써놓읍시다.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조건 제시는 항상 원소 나열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조건 제시는 그냥 원소 나열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A집합이 있는데 요 A집합은 6의 약수야. 알지? 6의 약수가 뭔지. 6의 약수가 뭔지 알아도 우리는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그 6의 약수가 뭐가 있는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어.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는데 기본을 두라고. 됐는가? 여기까지. 자, 세 번째. 집합에 대해서 내가 표현 관계를 알았어. 이제 세 번째. 그런 원소가 진짜 많을 수도 있잖아. 어떤 집합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한 15분 남았는데 정신 조금만 차려. 내용 설명할 때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리죠.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자연수 집합처럼 많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 셀 수 있는 정도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집합을 또 두 종류로 나눠주는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게 있는 형태들 딱 정해져 있는 거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형태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집합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형태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뭐 요거 구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유한집합이랑 무한집합을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런 애들 중에 유한집합만 조금 집중해서 봅시다. 왜냐하면 무한집합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우리가 결국 원소나열법으로 막 나타낼 건데 무한집합 나타내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유한집합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 있겠지. 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보다 큰 숫자의 집합 이러면 6보다 큰 숫자는 없습니다. 주사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모일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아무 원소도 들어가져 있지 않은 이러한 집합을 우리는 조금 더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서 이제 공집합. 영어로 하면 empty set이라고 해요. empty가 텅 빈 이런 뜻이잖아. 그죠? set은 집합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empty set 이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합이구나. 공집합 요거 말도 쓰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기호로 정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런 기호가 나오게 되면 얘는 뭐구나? 공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A집합을 얘기를 할 건데 A집합에는 1, 2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칠게요. B라는 집합은 1, 2, 3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야? 이 집합에는 1, 2가 있으니까 총 몇 개 있구나? 2개 있구나. B집합에는 1, 2, 3이 있으니까 3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개수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우리 반을 집합으로 하게 되면 조는 친구들 있고 막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막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때 거기에 원소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원소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다 뭘 붙이냐면 n자를 붙이게 됩니다. A집합에 이런 식으로 기호가 써져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A집합의 원소 그래서 몇 개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A집합에는 세보니까 원소가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얘는 2개. 단위는 안 씁니다. B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인데 라고 하면 B집합에는 몇 개야? 3개. 이러한 모양의 집합의 개수는 원소는 몇 개인데 하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며 원소가.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며 공집합이라며.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0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집합을 배우게 되면 이러한 형태 정도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집중. 자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우는 내용들 한번 쭉 정리를 할 테니까 오 나 이거 이제 제대로 이해했어 이런 부분들 한번 익숙해지는지 봐요. 자 처음에 우리 뭐 배웠어요? 집합에 대한 정의 배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집합을 배우면서 집합에 대한 정의는 뭐다? 대상이 분명한 모임이다. 대상이 분명한 잘생긴 친구들, 이쁜 친구들의 모임, 키가 큰 친구들의 모임, 이쁜 꽃들의 모임, 아름다운 꽃, 뭐 있어? 창의력이 없어서. 아무튼 그런 모임들을 했을 때 걔네들은 집합이 될 수 없다. 분명해야 된다고. 분명해야 된다. 영덕 중에 모임, 영일 중에 모임, 보라 중에 모임, 왕포 중에 모임. 그럼 그런 애들은 정확하잖아. 너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뭐다? 집합이다. 그런 집합에 집합에 속해 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 들어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그렇게 속해 있는 거 하나를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걔를 원소로 정의하는 순간 이제 뭘 해볼 수 있는 거야? 소속감을 부여할 수 있는 거지. A집합에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어?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으니 우리는 수학에서 들어가 있으면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오케이?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속해 있지 않다. 기호로는 어디 갔어? 삼지청 모양을 썼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 삼지청 기호를 썼다라는 거는 이미 무슨 관계다? 서로 원소와 집합에 대한 관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배워요? 원소랑 집합 관계 배우고 나면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워요.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원소를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그지? 그리고 조건만 줘서 정리를 하는 조건 제시법이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잡을 때는 조건 제시법이 주어지게 되면 뭘로 표현을 항상?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달라. 다만 조건 제시법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 한 번씩은 표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원소 나열법을 주고 너한테 조건 제시법을 쓰라고 얘기는 잘 안 해. 오히려 그냥 조건 제시법을 주고 너네들한테 원소 나열법으로 써 이런 형태들을 보통 주죠. 괜찮지? 자 그다음 집합의 종류를 배웁니다. 집합의 종류. 원소가 드럽게 많으면 걔는 무슨 집합? 무한집합. 원소가 그래도 적당하게 셀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셀 수 있는 형태만 모여지면 걔는 유한집합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 유한집합 애들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겠죠. 그런 형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이름 붙이길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공집합은 보통 기호를 쓸 때 이런 형태를 쓰고 원소가 몇 개냐? 결국 그런 형태들도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앞에 뭘 붙인다? n자를 붙인다. 이 n은 넘버링의 약자입니다. 넘버. 오케이? 넘버의 약자. 세는 형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쉽게 조금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봅시다. 문제 진짜 되게 특이하게 됐네요. 4번. 태양계 행성의 집합. 원소를 구하랍니다. 알아? 태양계 원소 뭐 있는지 써봐. 정빈아! 장난 아니구나. 태양계 행성. 나도 까먹었는데 이거.
돼? 뭐, 수금지와 목토천행성? 명 없어요. 명 없어요? 명 없어요? 명 없다. 아무튼 깐뚜삐아별 알아? 몰라요 나도. 그 별은 여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네, 그죠. 태양계 행성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10 이하의 소수의 집합 A 밑줄. 자, 조건이 주어졌지? 10 이하의 소수 집합이야. 그럼 이렇게 말로 표현된 거를 우리는 원소로 표현을 한다고. 10 이하의 소수 뭐 있어요? 1 있어? 없죠? 2, 3, 5, 7 있습니다. 10 이하의 소수에는 2, 3, 5, 7이 있어요. 이것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너네들 맨날 소수하면 0. 몇이랑 이소수랑 맨날 헷갈리잖아. 안 헷갈리니? 예전에는 소수라고 했거든. 소수. 왜 이걸 다시 합쳐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6번 7이라는 형태는 그러면 이제 A집합에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7은 소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기호를 쓰시면 되겠죠. 속해 있다라는 기호는 어떻게 써? 7이라는 형태는 A집합에 속해 있다. 삼지창 모양을 써서 정리를 해요. 자, 9라는 원소는 A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죠. 합성수입니다. 소수가 아니고. 그래서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기호를 쓰시면 돼요. 정리될까요? 나머지는 나열법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14번 봅시다. 두 개만 좀 정리할게요. 자, 10, 20, 30, 점점점 밑줄. 우리가 수학에서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데 점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끝도 없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원소가 엄청 많다는 소리니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야. 얘도 충분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셀 수 있어요. 총 10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질 수 있는 형태를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16번만 별표 칩시다. 이런 모양이 나왔네.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는데 아무튼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 이거 무슨 집합이구나. 공집합이구나.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니 뭐야?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형태들도 추후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밑에 있는 22번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해봐요. 개수 세는 것만 좀 정리를 합시다. 24번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랍니다. 공집합. 어이구 빨라라. 공집합은 원소 개수 몇 개? 빵개. 그러니까 얘는 0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잘 정리를 해보시고 됐나요? 자, 넘겨서 10페이지 내용, 11페이지 내용 부분 들어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는 집합이랑 원소의 관계는 확실히 알겠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괜찮겠죠? 그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 참 이상한 게 그런 거 해보고 나면 이제 뭐도 해보고 싶어? 집합이랑 집합도 한번 구별을 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나라는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집합이죠. 그런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를 뽑으라면 진짜 콩알만한 애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조금 크게 나눠보자고. 팔, 다리, 몸통 이런 부분들은 다 나라는 집합의 뭐야? 한 일부분이잖아. 오케이? 이런 일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는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도 한번 보겠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A집합이 있어. 1, 2, 3. B집합이 있어. 5, 6. 자, A집합이랑 B집합에 대한 관계를 보고 싶은데 그죠? 두 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돼?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요 얘네 둘의 관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떤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보려면요 어느 하나의 집합에 들어가져 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엔코드 학원이 있고 우리
영어인가요? 최선 국어인가? 영어인가? 영어. 네, 영어. 최선 어학원이 두 개의 집합을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돼? 안 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네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다고. 근데 지금 우리 반을 집합으로 보고 N코드를 큰 이렇게 집합으로 보면 얘네는 비교할 수 있죠. 요 반은 거기에 뭐 해져 있어? 들어가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집합과 이번에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이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를 볼 겁니다. 자, 집합이랑 집합에 대한 관계. 예를 들어 A 집합을 정의했더니 1, 2, 3이야. B 집합을 봤더니 2, 3이야. 그러면 2, 3이라는 요 집합, B라는 집합은 분명히 A의 뭐가 되는 거야? 부분이 되는 형태지.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떤 집합을 비교를 해봤더니 얘가 분명히 더 큰 단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B는 A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합이 다 온전히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그때 부분 집합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봐봐. 여기 하나 더 추가할게. 1, 2, 3, 4. 여기 2, 3, 5. 자, 2, 3은 들어가 있지. 5는 없지. 그러니까 너네가 부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더 큰 거야? 더 개수가 많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집합과 집합 관계를 볼 때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가 4개고 여기가 3개면 쌤 A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야가 다른 거야. 분야가. 내가 지금 숫자로 지금 설명을 해서 그렇지 분야가 다른 거야. A랑 B 중에 뭐가 더 큰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왜? 여기는 5가 있잖아. 여기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돼? 집합과 집합 관계를 보는 형태는 딱 하나입니다. B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A가 B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면 우리는 이제부터 B는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이 되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집합에서 얘기하는 포함 관계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4개고 3개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집합이 집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때는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온전히 다 들어가져 있으면 A의 부분 집합, 그러지 못하면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얘도 말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형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삼지창 모양에서 가운데 모양만 빠진 거야. 아 그러면 B가 A에 다 들어가 있구나. 부분이 되는 집합이구나.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형태를 써요.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하는 이런 형태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글로 읽을 때는 이제 뭐 한다? 집합과 집합 관계를 읽을 때는 포함한다 라고 읽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지내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 부분이 되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합이랑 자 관계가 중요해요. 얘가 원소인지 하나하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을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집합을 얘기하는 건지 집합과 집합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얘네들이 조금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과 집합의 구조에서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를 얘기할 때는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쓰고 오케이? 원소랑 집합 관계를 얘기할 때는 무슨 모양을 쓴다? 삼지청 모양을 쓴다라는 거야. 괜찮아? 자, A, B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네.
뭐와 뭐의 관계야?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입니다. 아 이거 둘 다 집합이구나. 왜? 그거잖아 기호가. 에? 만약에 기호가 똑같은데 요렇게 바뀌었어.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원소와 집합 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앞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니들이 착각하는 게 대문자를 쓰면 무조건 집합이다 생각을 하는데, 에? 요런 모양을 쓰면 이거 무조건 공집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요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왜? 이런 기호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집합과 무슨 관계? 집합의 관계를 묻는 거거든. 근데 이런 모양을 쓰고 얘는 요런 기호를 쓰네? 그럼 여기서는 얘가 공집합이야? 아니야. 그냥 이런 모양인 거야. 이런 모양이 뭐? 원소. 원소랑 집합 관계입니다. 내가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숫자로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원소가 모양일 수도 있는 거잖아. 별 모양일 수도 있고 네모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오케이? 집합에 대한 형태는 꼭 숫자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고. 집합이랑 원소의 관계.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 괜찮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 포함이 된다. 라는 형태의 표현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 그럼 한번 봅시다. 29번. 자, 다음 기호 안에 부분 집합 또는 부분 집합이 아니다를 기호를 써달래요. 자, 1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은 1, 2, 3, 4라는 집합에 뭐 있어? 들어가 있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분이 되는 집합이 되는 거야. 기호로는 요 기호를 쓰시면 되죠. 요 기호. 오케이? 2, 3, 6이라는 집합은 1, 2, 3, 4에 들어가 있습니까? 2, 3은 들어가 있는데 뭐가 없어? 6이 없어요. 에이, 옆에다 써놓읍시다. 원소 개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원소 개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32번만 또 하나 볼게요. 앞에 있는 기호는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옆에다 씁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가 돼요? 부분이 되는 집합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집합들을 조금 얘기를 해, 부분 집합이 되는 형태들을 쭉 얘기를 해볼 건데, 자 36번 별표 칩시다. 36번부터 38번. 그 밑에도 같은 결이에요. 자 A 집합에 내가 뭐가 있냐면 A라는 원소도 있고 B라는 원소도 있어요. A라는 원소도 있고 B라는 원소도 있을 때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거에 모든 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부분이 되는 형태를 얘기했을 때 일단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 오케이? 내가 집합을 만들 건데 이거의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이거의 부분 집합들 중에는 분명히 원소가 하나도 없는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집합 만들 수 있겠죠. 됐어? B라는 집합 하나 만들 수 있겠지. 2개 들어가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A, B라는 요 A 집합의 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쭉 뭐 해볼 수 있다고? 찾아볼 수 있다고. 다시 A라는 집합이 1, 2, 3이야. 그럼 얘 내가 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뭐는 공집합은 항상 들어가는 거고 원소가 하나짜리는 뭐 있어? 1도 있고요 집합 2도 있고 3도 있고 2개짜리는 뭐가 있을까? 1, 2도 있을 수 있고 2, 3도 있을 수 있고 1, 3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1, 2, 3, 3개짜리는 이런 식의 집합도 부분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집합에 뭐를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부분이 되는 집합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이런 애들은 다
1, 2, 3이라는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이 되는 부분 집합이 되더라. 오케이? 그지 우리가 봐봐. 이런 부분 집합들을 나열을 해봤더니 오 뭐도 자기 자신도 그죠? 나 자신도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옆에다 써놓읍시다. 자기 자신도 그 집합의 부분 집합에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얘도 부분 집합이에요. 자기 자신도 A의 부분 집합이 돼요. 여기 있네요. 10페이지의 밑에 내용 중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A는 A에 무조건 들어간다. 자기 자신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제 보면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자기 자신은. 얘네들은 진짜 좀 뭔가 파트라는 느낌이 나잖아. 어떠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나잖아. 내 몸이 자체가 집합이면 팔 부분, 다리 부분, 몸통 부분.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나 자신 부분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랑 얘는 조금은 구별을 해요. 분명히 부분 집합은 맞아. 부분 집합은 맞는데 이렇게 서로 같은 형태의 집합을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상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상등. 같은 부분은 맞는데 실제로는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이제부터는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부분 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얘는 진짜 파트잖아. 진짜 부분이지. 오케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러한 부분 집합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진짜 부분 집합이다 해서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다 부분 집합이야.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자기 자신. 그런 자기 자신인 애들은 우리가 이제 뭐? 정빈아 뭐? 자기 자신 이제 뭐라고 한다고? 두번 배운 거 맞아?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케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진짜 부분이 되는 형태들. 조금 모자른 애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괜찮죠?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일일이 찾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부분 집합들을. 나 지금 찾아본 거잖아. 몇 개 나왔어? 부분 집합 4개. 얘는 부분 집합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이렇게 직접 찾아볼 수도 있는데 원소가 만약에 많아지면 이거 일일이 찾을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어. 이런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몇 개 있어? 우리 또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 마인드가 조금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봐봐. 내가 1, 2, 3이라는 형태의 집합의 부분 집합을 얘기할 거야. A, B. 이걸로 합시다. 나는 부분 집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X라는 집합으로 부분 집합을 설정을 할게요. X라는 부분 집합을 설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원소들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요거 이렇게 부분 집합을 찾았다라는 말은 A는 들어간 거고 뭐는 안 들어간 거야? B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다시, 내가 B라는 형태의 부분 집합을 얘기한 거는 A는 안 들어갔고 B는 들어간 거야. 이해해? 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X라는 부분 집합을 찾아볼 건데 A만 먼저 봅시다. 잘 해봐요. A라는 형태가 여기에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부분 집합을 얘기할 때 A만 보게 되면 이 A라는 원소는 요 집합에 들어갈 경우가 생기고 안 들어갈 경우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럼 A만 보면 이런 집합을 만든다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2가지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여기에서 선택이 될 경우는 2가지입니다. 경우의 수 마인드입니다. 뒤쪽에서 배우기는 할 건데, 오케이? 중2 때도 했잖아. 경우의 수는.
또 소리 들어. 중2 때지? 경우 중2 아니야? 확률. 언제 배워? 맞을걸요. 맞지? 중2. B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얘도 안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얘도 경우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경우의 수 마인드를 조금 다시 잡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경우 안에 이런 가지수가 등장이 되면 우리는 고배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아마 정리를 할 거예요. 나랑 뒤에 경우의 수 하면. 한 경우 안에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서 파생되는 형태들이니까 우리는 고배 법칙을 쓰면 총 몇 가지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네 가지 경우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 네 가지 경우 중에 A, B가 둘 다 안 들어간 경우 뭐야? 공집합. A는 들어갔고 B는 안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 그게 뭐야? 이런 경우, 이런 부분집합이 되겠죠. A는 안 들어가고 B는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게 얘가 되는 거지. A, B 둘 다 들어가는 경우 있겠죠? 그게 뭐야? A, B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 네 가지가 요 네 가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A 집합의 원소가 자, 그냥 공식만 기억하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아직 경우에서 제대로 배운 거 아니니까. 근데 원리를 한번 따져보라고 본인들도 스스로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네. 그러면 나는 x라는 부분집합을 만들었다 쳤을 때 1이라는 형태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2라는 원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3도, 4도 두 가지 하면 쭉 2가 몇 번 곱해진 게 돼요? 2가 n번 곱해진 형태가 되겠네. 2가 n번 곱해졌으니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를 n번 곱한 2의 몇 제곱? n제곱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자, 집중해요. 원소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원소가 3개 있으니 2의 몇 제곱? 세제곱 형태가 될 거라고. 총 몇 개? 8개. 원소가 4개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원소 4개잖아. 그럼 4를 대입하면 몇? 16, 16개. 어이?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조금은 편하게 구할 수 있다.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오케이?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따져서 2의 몇 제곱? n제곱 형태로 정리를 하더라. 밑에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거. 자, 그런 애들 중에서 내가 진짜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을 얘기하고 싶어. 진 부분집합이 뭐였지? 자기 자신을 뺀 거라며. 자기 자신 제외하고. 그럼 이런 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집합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니까 거기서 몇 개 빼면? 한 개 빼면. 자, 여기 1부분 밑줄 치고 얘는 자기 자신.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옛날 사람이라. 상등. 상등은 하나 빼고 정리하면 얘가 뭐의 개수다? 진 부분집합의 개수다. 됐나? 자, 밑에 한번 볼게요. 49번 봐봐. 49번 문제를 보시면 1, 2, 5, 10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 몇 개? 4개. 원소 4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총 몇 개? 16개. 2의 4제곱하면 그 중에 진짜 부분집합은 몇 개? 15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정수 몇 개예요? 이거 막 손가락으로 세고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는 몇 개야? 6개입니다. 오케이? 원소 개수가 6개니까 2의 몇 제곱? 6제곱.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2의 거듭제곱꼴은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형태들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의 10제곱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입니다. 고등학생이면 2의 10제곱까지는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되게끔 연습을 하세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3은 6제곱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5, 6, 7, 8, 9까지는 세제곱을 기억하세요. 10은 제외합니다. 10은 어차피 자릿수만 커지는 형태니까. 괜찮죠? 11부터 19까지는 제곱까지는 기억을 하세요. 그게 편해. 니들 입장에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해봐. 이를 계속 머릿속으로 곱하다가 잠들어봐. 양 한 마리 이런 거 세지 말고. 요즘 양 한 마리 안 세나? 요즘 보세요. 안 세. 그냥 게임 생각하다가 유튜브 생각하다가 잠들죠. 자, 그러면 응용입니다. 53, 4 별표 2개 칩시다. 그럼 나는 이제 부분집합을 세줄 때 이런 문제들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라이트라는 문자 5개가 있어요. 53번을 보시게 되면 나는 그 A의 밑줄 부분집합을 찾을 건데 조건이 붙었어. 뭐가? L은 반드시 들어가게끔 해. 자, 부분집합을 얘기할 건데 뭐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L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런 부분집합을 하나 만들 건데 L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L이라는 문자 하나만 봤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왜?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문제에서 들어가라고 했거든. 그럼 L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 몇 가지? 자, 이게 구조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한 가지. 나머지 IGHT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몇 가지? 2가지. 나머지는 2가지니까 총 2의 몇 제곱? 4제곱 형태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됩니다.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가지가 됩니다. 라는 정리까지. 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거면 54번 비슷한 문제인데 한 번 더 볼게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밑줄 GH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대. 자, GH는 들어가면 안 된다 했으니까 GH는 안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인 거죠. G는 빠져야 돼. 모두 H도 빠져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 GH를 제외한 LIT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경우 수는 또 2의 몇 제곱이 돼요? 3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총 몇 가지? 8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야. 쉽다, 그죠?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집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익숙해져야 연산이 됩니다. 연산까지 익숙해져야 명제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했던 사람들은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자, 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막 뭔가 듣고, 이거 물론 내가 찍은 거 올려드리긴 할 건데, 유튜브로. 오케이? 유튜브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누르시고 하셔서 이제 그거 할 건데, 그거 누르시고 보셨을 때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업로드 시키고 봤더니 나중에 조회수 4회. 그거 뭔가 네가 혼나는 거야. 알았어?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알면 지금 이미 이걸로 이미 난 정리가 끝났다 하시면 안 봐도 돼요. 나 이거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그냥 쉽게 돼.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뭘로 나올 거야? WT 결과로 나올 거야. 그죠? 위클리 테스트.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처음 집합 듣는 친구들은 저런 거구나 할 수 있는데요. 집에 가면 까먹습니다. 참 우리는 신기한 동물이라. 그죠? 집에 가면 까먹어요. 학원에서 뭔가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서 오케이 나 문제집 하고 뭐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면 이제 왜?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많이 달라지니 집중해서 요거 안 되는 것들 정리 한번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소한 오늘 배운 거 제대로 한번 써보려면 여기 뒤에 유형별 문제들 있잖아요. 저랑 하나씩 쭉 볼 건데 요 유형별 문제들은 하나씩 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면 괜찮겠다. 프린트 내가 따로 안 해도 개념센인 줄 알고 프린트 할라 했더니. 자, 봅시다. 55번 하나씩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우리 오늘 집합이 뭔지를 제대로 배웠는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번 큰 자연수의 모임.
큰 자연수가 도대체 뭔데? 100은 큰 건가? 선은 큰 건가? 은경아 내가 100만 원 줄게. 좋아? 왜? 커서? 10,000원 줄게 하면 오 그것도 괜찮아. 큰 숫자 뭐가 큰지 모르죠. 100만 원 크다 하지만 1000만 원 앞에선 작은 거고 1000만 원 크다 해도 1억 앞에선 작은 거고 그죠? 큰 자연수는 애매모호합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아까 했었죠. 3에 가까운 유리수 3.1이 가까운 건가 그러면 3.1보다는 3.05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죠? 기준이 없습니다. 얘도 집합은 아니에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의 모임 마찬가지죠. 농구 누가 잘하는데? 몰라. 4번 미술의 소질 미술의 소질이 있는 학생의 모임. 문제들이 다 조금 뭔가 최신식으로 바뀌었네. 미술의 소질이 있는 사람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5번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의 모임. 얘는 명확하지. 170 이상에 모일 거니까 저는 모일 겁니다. 그죠? 아니야? 아니야? 뭐예요? 자 5번 체크하시고 집합이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집합을 구별할 줄 알면 그 집합의 원소와의 관계도 확인하자. 우리 배운 순서대로 쭉 가는 거야. 유형들도.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밑줄. 그럼 5의 배수라는 거 인지하지 마시고 옆에다 써보라는 거죠.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A라는 형태의 집합은 5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5, 10, 15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있는 집합이 될 거야. 정도까지는 해보라고. B집합은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B라는 집합은 1, 2, 3, 6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집합을 표현을 해줄 줄 알으시면 돼요. 자,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보기 1번 1은 A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6은 A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30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안 들어가 있다 했으니까 탈락. 2는 B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61번. 이 부분은 별표를 칠게요. 61번. 자, 별표인 이유는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하나까지 소개할게요. 이거는 연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B라는 집합을 1, 2, 3, 6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용어 정리 잘 해봐. 우리는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B라는 형태를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 있어요. 1, 2, 3, 6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이런 식으로 그림. 뭔가 이렇게 뭔가 그룹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그 안에다가 원소를 집어넣는 형태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위에 있죠? 벤 다이어그램 밑줄 치시고 그냥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 정도만. 이거는 연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61번에 있어서 그냥 한 거예요. 자, 무튼 1, 2, 3, 4, 6, 12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조건제시법으로 쓴 모양을 찾아달래요. 뭐 1, 2, 3, 4, 6, 12는 좀 눈에 보이지? 뭐의 약수야? 12의 약수죠. 12의 약수.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 12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근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형태들은 잘 안 내기는 해요. 안 내기는 하는데 그냥 있으니까 하나씩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64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은 1, 4, 9, 16, 25 땡땡땡 밑줄 땡땡땡. 땡땡땡은 뭐다? 무한집합을 의미한다. 무조건. 땡땡땡은 무한집합이다. 자, 2번 X를 정리할 건데 우리 집합 조건제시법을 쓸 때 이런 형태의 약속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집합에 있는 원소를 택할 때요. 보통 X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 X를 원소의 이걸 우리 보통 바라고 있는데 이 바라는 뜻이 뭐냐면 X라는 원소를 이 안에 집어넣을 거야 이런 뜻이야. 그리고 바 오른쪽에는 그 X에 대한 조건들을 줍니다. 이 X는 약수야, 뭐의 약수야, 자연수야, 짝수야, 홀수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이런 기호는 옆에 조건을 주기 위한 칸막이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2번 X를 뽑을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모양 자체를 X를 뽑을 건데 넣을 건데 옆에 바 X는 자연수야.
여기에 들어갈 x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쭉 자연수를 나열하게 되면 얘는 무슨 집합이 돼요? 무한집합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x는 자연수니까 무한집합이지 이 정도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바 저게 뭔데? 앞에 x가 뭔데? 왜냐면 이게 조건제시법이 맨날 1, 2, 3, 4, 5번 2, 3, 4, 5번처럼 나타나는데 어떨 때 65번 봐봐. 65번 보면 리을 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n 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데? 이거 자체를 해석을 못한다고 또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고. 무슨 뜻이다? n 플러스 1분의 n을 원소로 할 거다. 이거 정리합시다. 이걸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원소로 갖는다. 얘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이 원소의 조건이 뭐가 돼 있어? n은 뭘 대입할 거냐면 자연수를 대입할 거야. 그럼 나는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어보면 몇 분의 1도 원소고 2분의 1도 원소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몇 분의 1도 원소고 3분의 1도 원소고 4분의 1도 원소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바 왼쪽은 원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3번 64번 다시 넘어가서 x를 뽑을 건데 x제곱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뽑을 거야. 제곱해서 0 되는 거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죠. 그럼 얘는 원소 하나밖에 없네.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자, 됐는가요? 자, 67번도 한번 볼게요. A집합과 B집합에 대해서 각각 X집합, X 원소를 찾은 다음 그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67번. 자, A집합 봅시다. X를 뽑을 건데 그 X는 뭐냐면 밑줄 X제곱이 50보다 작아야 돼. 50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을 뽑을 거야. 제곱했을 때. 그럼 뭐 있어? 1도 있고 2도 있고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있어? 7까지 있겠네요. 67번. 그럼 1부터 7까지만 이 집합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 원소 몇 개? 7개. B집합은 X를 뽑을 건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안 쓸 거야 나 이거. X를 뽑을 건데 그 X는 100보다 작은 11의 배수야. 그럼 11, 22, 33, 44 이렇게 있겠지? 99까지. 그럼 총 몇 개? 9개. 오케이? 그럼 7개에서 9개를 빼니까 총 몇 개 남아? 거꾸로 뺐네. 9개에서 7개 뺐으니까 총 몇 개 남아? 2개 남겠죠. 됐어요? 자, 71번 별표 칩시다. 이건 쓸게요. 자, 두 가지 다 해석을 할게요. 자, 7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개념을 진짜 잘 들어도 문제를 풀 때는 또 안 풀려요. 신기하죠? 개념을 진짜 열심히 100번도 들었다 쳐도 문제는 잘 안 풀려. 왜? 문제들은 다 뭐가 바뀌어 있어? 표현들이 바뀌어 있지. 말뜻이 바뀌어 있고요. 좀 더 복잡하게 계속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또 문제 푸는 그런 해석과 요령들이 필요해요. 수상하면서 그런 부분들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자, A집합을 봤더니 A집합은 몇이랑 몇이래요? 1, 3을 원소로 갖는답니다. 자, B집합을 원소로 갖냐? B집합은 뭘 원소로 갖는데? 마이너스 2랑 0을 원소로 갖는데요. 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 있는 해석이죠. 자, 이 부분 밑줄을 칠게요. X집합을 내가 만들 거야. X집합을 만들 건데 이 X집합에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A, B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A, B가 뭔데? 그건 뒤에 나올 거라고 설명이. 이때 요 A는 A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고 B라는 원소는 B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에이, 뭔 말이에요? A집합에 있는 원소. 예를 들어 내가 1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1을 대입할 거면 B라는 집합에는 이런 형태의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들어가 볼 거라고. 그런 두 개의 숫자를 모해서 곱해서 원소로 택할 거라는 거야. 이해했어? 이 두 개의 숫자를 적당히 곱해서 원소를 만들 거라고.
그럼 만들 수 있는 원소가 총 몇 개가 있어? 이거 묻는 거야. 결국 또 조건제시법을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씩 찾아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면 마이너스 2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A가 1이면 B가 0이면 우리는 곱해서 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A가 3이면 B가 마이너스 2면 우리는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도 만들 수 있고요. A가 3이면 B가 0이면 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집합을 얘기할 때 지금 보니까 뭐가 생겼어? 중복이 되는 게 생겼죠? 중복이 되는 거는 굳이 두 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겹치는 거 있으면 하나는 빼서 적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우리 지금 반에는 희승쌤이 있고 또 희승쌤이 있고 또 희승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그냥 희승쌤 한 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중복이 되는 경우는 그냥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겠죠. 4개 아니고 몇 개다? 3개다. 이걸 무식하게 경우의 수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곱하면 4개. 잘못된 거야. 알겠어? 응. 그렇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75번은 포함관계니까 그냥 더 큰 거,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 하나라도 안 들어, 이거 포함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라도 안 들어가 있으면 포함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부터 100까지는 다 들어갔는데 100일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포함관계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75번은 더 큰 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1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1, 2, 3, 4. B집합은 1, 2, 3. 1, 2, 3이 다 온전히 들어가 있지? 그럼 B는 A에 뭐 한 거야?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A가 B에 들어간 거 찾으라 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그 다음 8번 유형 별표 5개 칩시다. (78번) 자, 집합 A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밑줄.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봐야겠다. 12의 양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4, 6, 12 있죠? 1, 2, 3, 4, 6, 12를 적어주시고 그런 1, 2, 3, 4, 6, 12와 A집합의 관계를 묻는 거지. 1번 봅시다. 1번 보시면 2라는 형태와 A를 비교했는데 뭐 돼 있어? 이런 기호 돼 있지. 이런 기호가 돼 있다는 소리는 이미 앞에는 뭐란 소리야? 원소란 소리야. 뒤에는 뭐란 소리야? 집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되는 거다? 2라는 원소는 A집합에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2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4도 들어가 있어요. 자, 3번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돼 있지. 관계가 무슨 관계야? 집합과 집합에 대한 관계야. 에?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이때 요 나오는 요 기호는 무슨 기호가 돼요? 집합 기호가 되는 겁니다. 떠나요. 여기까지. 3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하면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A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지. A 집합에도 뭐가 있어요? 3이 있죠. 3이 있으니까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좀 이따 이거 밑에 거 풀어볼 건데 또 틀리는 친구들 발생할 겁니다. 4번 2랑 9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오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집합이 아니다. 9 때문에. 2, 8, 12는 A집합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8 안 들어가 있죠? 답이 5번이구나. 옳지 않은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봅시다. 8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별표 5개 때립시다. 얘. 결국 내가 아까 한 문제 나온다 했죠? 얘 문제예요. 80번. 여기도 뭐라고 적혀있네. 이게 뭐지? 비제로가 뭐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헷갈린다.
이거 구했어? 수성형 우리네라 알았지? 됐어? 몇 번 나와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봅시다. 오나? 오케이. 일단 봅시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안 된 사람들 다시 봐요. 자, A 집합에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와, 헷갈릴까 그죠?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런 기호도 있는데 안에 또 무슨 기호가 있어요? 이런 기호가 있지. 야, 이게 뭘 집합 안에 집합이 있다는 소리야? 아니야. A를 집합으로 설명했으면 양 끝은 집합 기호가 맞아요. 집합입니다. 바운더리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해서 이걸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모양의 원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는 원소죠. 그 원소는 총 몇 개야, 세아야? 네, 얘 원소는 3개입니다. 알겠어? 원소 3개야.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 건데. 자, 1번. 1이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있나요? 1 모양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자, 2번 별표 칩시다. 자, 이렇게 등장이 돼요. 문제가.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보면 이게 그럼 집합이야? 원소야? 헷갈려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앞에랑 뒤에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묻는 건데 결국 관계가 여기서 등장이 된다 했죠. 아, 무슨 관계구나? 원소와 집합 관계구나. 원소와 집합 관계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가지고 있잖아, 모양을.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똑같은 모양이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이런 기호가 써져 있다는 소리는 얘는 무슨 관계란가? 대등한 위치 관계란 집합. 여기서 요 중괄호는 뭘 의미한다? 집합 기호를 의미합니다. 이 집합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 5를 A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야. 5 A가 가지고 있죠. 맞아? 얘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정리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2번과 3번 중에 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기호가 다른데 둘 중에 하나 답이겠지? 이러고 2번 3번 중에 하나 찍고 넘어가는 거야. 진짜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지? 그나마 우리는 또 뭔가 자세하게 풀어봤으니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고등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밑에 30% 친구들은 이거 그냥 2번 3번에서 2번 2번인가? 그럼 어쩌다 그렇게 2번이 맞았어? 이제 앞으로 쭉 2번으로 가는 거야. 그 친구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요. 의미 해석하는 거 연습을 꼭 합시다. 자, 4번. 자, 얘는 무슨 관계야? 집합과 집합 관계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1과 5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1, 5는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5번. 뭐랑 뭐의 관계예요? 원소와 집합 관계죠. 그러면 얘는 앞에는 뭐야? 그냥 이런 모양인 거야. 원소 이거 하나짜리입니다. 이것도 뭐 원소 2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소 이런 모양이에요. 원소입니다. 별, 네모 이런 것처럼 잠바.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 형태가 되면 됩니다. 자, 82번 집합과 집합 관계입니다. A 집합이랑 B 집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너네가 지금 풀게요. A 집합이 B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표현이 됐어요.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은 A 집합이 A-1은 모르겠는데 4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B 집합에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4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0, 2, A 플러스 1, 3A-8인데 이 중에 4가 있어야 되는데 0, 2는 아니잖아. 그럼 A 플러스 1이 4가 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1이 4가 되려면 a는 3이 돼야 되는데 그 3을 앞에다 대입해봤더니 2가 되네요. 그럼 다 들어간 거 맞나? 맞네. 그죠? 2도 있으니까 B집합에도 3a-8이 만약에 4가 되려면 a는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돼. 4를 대입하시게 되면 앞에 a집합은 3이 될 건데 그 3이라는 숫자는 B집합에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a 값은 몇이다? 3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죠? 87번. 여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x라는 원소를 뽑을 건데 x는 절대값이 1 이하랍니다. 야, 이거 부등식은 풀 수 있죠?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무슨 뜻이야?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요렇게 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정수가 총 3개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찾아주라 했으니 다 써주세요. 뭐 있어? 마이너스 1, 0. 귀찮아도 써봐. 연습해봐야지 너네들. 1개짜리 2개짜리 귀찮아도 다 써요. 내 거 보지 말고 니들이 해. 됐어? 자, 본인이 부분집합을 쭉 나열을 했어. 근데 우리 이미 뭘 알아? 부분집합 구하는 개수 공식 알죠? 2의 몇 제곱? 세제곱. 어이? 2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면 몇 개? 8개지. 내가 직접 구해봤더니 둘, 셋, 넷, 다, 7개네. 뭔가 안 셌단 소린 겁니다. 알겠죠? 확인까지 하세요. 니들이 결국 실수하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뭔가 빼먹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빼먹은 부분들을 꼭 다시 찾아서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연습하세요. 꼭. 결국 본인들이 틀리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넘어갈게요. 같은 집합입니다. 이거 9번이랑 결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봅시다. 1, 2, 3, 4의 진부분 집합인 것을 골라주세요. 아유, 니들이 빨리 유형별 하나씩 풀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니 이거 유형? 1, 2, 3, 4의 진부분 집합인 것을 골라주세요. 자, 기억. 공집합은 모든 옆에다 써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진짜 부분 집합이에요. 진부분 집합. 됐어? 뭐야? 아무도 툴을 안 되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맞죠? 진부분 집합은 맞아? 딱 하나 제외하면 맞아요. 뭐? 자기 자신. 공집합에는 부분집합이 되지만 공집합의 진부분집합은 될 수가 없어요. 공집합에는 진짜 부분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 문제에서 확답형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면 오케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나중에 문제를 가져올게. 자, 2번 니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집합. 0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1, 2, 3이죠. 1, 2, 3이 진짜 부분집합 되는 거 맞네요. 4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지. 1, 2, 3, 4는 같은 집합이죠. 맞아? 부분집합은 맞아요. 부분집합은 맞는데 뭐는 아니야?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 옆에다 써놓읍시다. 이걸 뭐라 했어? 진부분집합이 아닌 상등이라고 얘기했어요. 상등. 자, 2의 양의 약수. 2의 양의 약수는 1, 2가 있죠. 오케이? 1, 2는 들어가 있는 거 맞으니 진부분집합이 맞겠다. 자, 96번 얘도 별표. 자,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건데 그 개수가 몇 개? 32개 밑줄. 근데 우리는 이미 공식을 한다고.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인 거를 배웠어요. 그러면 2의 n제곱이 결국 32가 돼야 된다는 소린 거 아니야? 그죠? 그럼 n이 몇이어야 돼? 2를 몇 번 곱해야 30이니? 5번 곱해야 되는 거지. 옆에다 써놓읍시다.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우린 재해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찾아라? 5개인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재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연습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공부를. 원소의 개수 5개. 1, 2, 3, 4, 5에서 원소의 개수 5개인 거 찾으세요. 그건 눈만 있으면 찾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찾아봐. 넘어갑니다. 100번 문제를 보시면 A집합에는 25 이하의 4의 양의 배수가 있대요. 머릿속은 알아도 찾아줍시다. 4의 배수들 4, 8, 12, 16, 20, 24. 자, 원소가 총 몇 개인 거 확인이 돼? 6개인 거 확인이 돼요. 자, 이런 애들로 가지고 나는 무슨 집합 만들겠다고? 부분 집합 만들 거라고. 연습을 조금 이렇게 좀 가져가. X라는 부분 집합을 만들 거고 요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부분 집합 세는 문제들은 안 나와요. 아까 해봤지만 뭐는 또 들어가고 뭐는 또 제외하고 그때 뭐 2개 포함되면 뭐는 또 빠지고 조건들을 계속 준다고.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 마인드로 그냥 푸는 연습을 그냥 애초에 하는 거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랑 6은 1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4랑 1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12는 같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안 들어가는 경우 하는 거죠. 성질은 다르지만 경우의 수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성질은 달라요.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막 공식화한다고 그냥 빼면 돼 막 이렇게 외우는 애들 있다고. 하지 말고 성질 부분 정리하시고. 그거를 제외한 8, 20, 24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가 각각 몇 가지씩 나와? 2가지씩 나온다고. 경우가 2가지씩 나오는 거니 얘네들은 2의 몇 제곱이 되면 돼? 세제곱 형태가 되면 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100번에 대한 문제를 다른 형태 모양으로 표현한 게 15번 유형이에요. 이거 다 분할시켜놨구나. 이거 괜찮네. 이번 퀴즈에. 다 쪼개놨네. 14번의 문제를요.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은 게 15번 유형이에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유형들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게 좋죠. A집합부터 봅시다. A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되는 형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이야. 따라서 A집합이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면 2랑 3이 근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B집합은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24의 양의 약수를 표현하게. 너희들도 써? 뭐 있니? 6개 24 12 자, A집합, B집합 다 뭘로? 원소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세요. 나도 이렇게 풀어. 니들도 그렇게 풀어.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 A가 어떤 X집합의 부분이 되고 그 X는 또다시 뭐의 부분이 된대? B의 파트가 된대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X는 총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다시 이런 표현이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합시다.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이 X 안에 들어가 있고 그 X는 B에 또 다시 뭐가 되는? 부분이 되는 그런 X집합을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요? 이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X에는 A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뭐 있는데? 2랑 3.
그럼 X집합에는 2랑 3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경우가 몇 가지 각각? 한 가지가 될 거야. B집합의 부분이라며. 그러면 X집합에는 예를 들어 13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나머지는 제외하라는 소리야. 2랑 3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B의 부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만 내가 집합을 만들 건데 나머지를 봤더니 나머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각각 경우가 몇 가지씩 나와? 두 가지씩 나와.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2의 몇 제곱씩? 6제곱씩 정리가 될 거라는 거지. 만들 수 있는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 하면 몇이에요? 64죠. 10제곱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 했어요. 오케이? 나는 2의 제곱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야지. 2의 제곱은 4, 8, 16, 32, 64 하지마. 알겠어? 정빈아 2의 9제곱은? 2의 9제곱은? 어떻게 알아요? 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대야 9제곱은? 512. 10제곱은? 1024. 오케이? 정리하세요. 왜냐면 이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편하다. 어떻게 알아요? 넘어갑니다. (19쪽까지만) 하세요. 자, 지금 한 5분, 5분밖에 안 남아서 미안한데, 자, 5분 동안 앞에서부터 유형별로 한 문제씩을 좀 풀어주시고요. 유형 문제들은 비유형은 다 풉니다. 자, 그리고 수화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A 스텝도 꼭 다 풀어보세요. 얘가 A 스텝 정도는 너무 쉽게 풀린다는 친구들은 안 푸셔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푸세요. 오케이? 그 외에는 그냥 B 스텝부터 문제를 푸셔서 숙제는 19페이지까지를 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3,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쭉 풀어보세요. 자, 유형별로 한 문제씩을 풀어봐. 먼저 정빈아 책도 풀면 죽여버릴 거야.